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 우리 아이들의 입시 문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상암동 교육연구소. 저는 아이들과 함께 달리는 공부 페이스메이커 윤효정입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비슷한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두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봤기 때문에 제가 했더니 좋았던 것들, 또 안 했더니 아쉬웠던 것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말 그대로 준비물, 수업에 필요한 도구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을 위한 준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준비물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에 입학을 하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준비물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첫 아이 학교 보내시는 분들은 이 리스트를 봐도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사실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아마 리스트에 없을 것 같아요. 책꽂이입니다. 책꽂이 어디에 쓰지? 굉장히 의아하실 텐데 이 책꽂이는 사물함에 넣고 쓰는 용도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아이들이 각자 한 칸씩 사물함을 배정받게 돼요. 여기에 교과서도 두고 색연필, 크레파스, 그리고 청소 도구까지 다 넣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사물함을 깔끔하게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꽂이를 사물함 벽에 붙이고 쓰면 책만 여기에 다 꽂아도 사물함을 한결 더 깨끗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뭘 꺼내라고 할 때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필통입니다. 필통을 살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떨어뜨려도 소리가 나지 않는 소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플라스틱이나 철제로 된 것은 책상에서 떨어지게 되면 와장창 소리가 나죠. 그리고 거기 그 필통이 열리면서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밖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수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아이가 한동안 그걸 혼자 집어서 필통을 다시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철제나 플라스틱은 좀 선택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헝겊으로 된 주머니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의 주머니로 된 형태의 필통은 연필, 지우개, 색연필, 볼펜 전부 다 뒤엉켜가지고 빨간색 색연필 꺼내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색연필 애들이 한참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렇게 좀 각이 잡힌 형태의 필통입니다. 이 필통은 열면은 이렇게 한 번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크기는 필요에 따라서 정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릴 아이템은 바로 물주머니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는 다 아리수가 공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아리수를 먹지 못하게 하는 학교가 되게 많아서 개별적으로 물을 지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물통을 손에 들고 식판까지 들고 가다 보면 어려워서 엎지르기도 하고 많이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주머니는 기왕이면 끈이 있어서 아이들이 옆으로 멜 수 있는 이런 물주머니를 선택해서 안에 물병을 넣어주시든 아니면 생수를 넣어주시든 하면 아이들이 한결 편하게 식판을 들고 옮길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만 잘 챙겨줘도 꽤 센스 있는 엄마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제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쩌면 이게 더 관심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서 뭘 다시 시키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세 가지를 꼭 얘기해요. 하나는 독서, 그 다음 수학의 연산, 세 번째는 미술입니다. 독서는 그 중요성을 더 강조할 필요가 없죠. 특히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독서 습관이 공부 습관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책을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정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결국 공부도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습관은 책 그 자체의 재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공부 습관을 위해서라도 어렸을 때 잘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산인데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수학을 개념을 몰라서 못 풀지 연산을 못해서 못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연산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과정은
사칙 연산, 자연수의 사칙 연산, 정수의 사칙 연산, 그리고 분수와 소수의 사칙 연산만 잘 해도 꽤 수월하게 넘어가는 단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연산만 꼼꼼히 잡아줘도 수학에 꽤 자신감이 붙는 거죠. 연산은 뭐 방문학습지도 있을 수 있고 시중에 연산 문제집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방문학습지 아마 어린 아이를 두신 어머님들 굉장히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이 방문학습지는 이렇대, 저 방문학습지는 이렇대. 구몬 수학의 경우는 단순 연산이 좀 반복이 강화되어 있고 뭐 재능 수학의 경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고 문장제가 좀 강화되어 있고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에 방문학습지를 선택하시든 아니면 집에서 엄마표를 꼼꼼히 봐줄 수 있다면 시중 문제집을 선택하시든 하나를 정해서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능숙할 때까지는 지루한 일이지만 꾸준히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강조드린 건 미술인데요. 제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에 미술을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긴 글쓰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할 정도로 아직은 한글이 완벽하지 않은 단계라는 걸 간주하고 수업을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업 과정에서 오늘 했던 일들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일들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지난주에 했던 일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글보다는 그림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풍부하게 느끼고 생각을 해도 그림으로 표현을 잘할 수 없으면 나타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미술을 해놓고 가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자신감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미술은 조금만 도움을 받아도 금세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좀 이렇게 미술을 해놓고 가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술의 경우도 처음에는 미술 학원을 보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즘 교재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채널처럼 유튜브에도 미술의 아주 간단한 스킬들을 익힐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미술은 좀 준비를 해서 입학을 하면 수업 시간에 아이가 수월하게 좀 자기의 느낌과 생각들을 그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책도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수학에 연산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연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형책을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저희 동영상에도 수학에서 기하 파트는 타고나는 게 좀 크다 이런 얘기를 주신 선생님도 계신데요. 그만큼 도형, 기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책은 플라토라는 수학 도형책이에요. 이 책은 1학년 과정부터 6학년 과정까지 한 학년에 4권씩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형 파트에서도 평면 도형, 입체 도형, 그리고 도형의 이동, 다양한 영역들을 다 다루고 있고요. 여기에는 하루 10분 도형 학습지라고 되어 있지만 해보면 하루 분량을 5분 정도면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 권이 4주 분량이기 때문에 사실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이용해도 한 학년치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루 5분 정도 투자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 타고나지 않으면 넘기 힘든 그 도형을 어느 정도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능력과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도형책을 꾸준히 한번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또 때로는 이 학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아이가 2학년 걸 시켜봤더니 꽤 잘하더라. 3학년 거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꾸준히 굳이 그 재학년을 기다리지 마시고 진도를 나가도 무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은 국어 영역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훈민정음이란 책이에요. 이 책도 학년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해서 6학년까지 계속 나오고 한 학년이 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훈민정음이라는 책은 어휘책이에요. 단어책이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어휘력이 달린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수능 국어 문제를 풀어보면 단어 수준이 꽤 높은데 아이들의 단어 수준이 그거에 못 미쳐서 독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영어 단어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글 단어도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고지식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지식이 많다는 뜻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단어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책이 특별히 좋아서라기보다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어휘책으로 추천할 만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을 가져온 거지, 이 책이 다른 책에 비해서 특별히 좋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어휘책이든 아이들 수준에 맞는 책을 결정하셔서 역시 꾸준히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추천할 책도 역시 국어 영역의 책인데요. 나의 생각 글쓰기라는 책인데요. 사실 글쓰기 책은 시중에서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책은 꾸준히 학년에 따라서 그 레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책이 일단 출판되어 있고, 이 책의 좋은 점은 처음 단어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문장을 써볼 수 있게, 그 다음은 좀 더 문장을 2문장, 3문장, 더 나아가서는 아예 문단, 글 전체를 쓸 수 있도록 계속 진도를 나갈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꾸준히 해보시면 아이들이 글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특히 긴 글 쓰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한번 해보시면 글쓰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서술형에 대한 부담이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쓰기 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굳이 이 책이 아니더라도 한 출판사의 책을 정해서 꾸준히 해보시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도형책, 어휘책, 글쓰기책 이렇게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출판사의 책을 꼭 고르시라는 게 아니라 이 분야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책을 선택하시든 꾸준히 그 출판사의 레벨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입학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많은 도움을 받으셨나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